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행은 대부분 덩치가 큽니다. 이별이나 배신, 죽음, 폭력, 뭐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불공평하게도 거기에 대응할 만큼 그렇게까지 기쁜 일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나는 아주 하찮은 일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원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오스카 와일드의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은 무심해서 아름답습니다. 햇살 받은 나무들은 낯설 만큼 환하고요. 단풍과 낙엽이 그리는 만추의 풍경, 올해도 여전하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해도 또 혹독한 날들이 오겠죠. 좋은 것, 즐거운 것, 하찮은 것, 사는 기쁨거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서 모아야겠습니다. 일상을 지탱하고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런 소소한 감동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입니다. 제발 나를 봐줘요. 한 번만 나를, 내 맘을 알아줘요. 그대 꽃이 피던 봄의 시작, 무더운 여름과 우울했던 가을 지나 겨울, 꽤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걱정, 너무나 깊어졌어. 이제 나를 멈출 수가 없죠. 불안한 한숨과 그리움에 지쳐가는 나를, 바람인가요? 그저 흔들리는 나뭇잎이 떨리듯 두려운 마음은 사랑인가요? 그대와 상관없이 내 맘은 이렇게 흔들려요. 하루 12번도 더 결심하고도 혼자서 포기하죠. 그대 다른 사람들처럼 두 손을 잡고서 말없이 난 걷고 싶죠. 매일 바람인가요? 그저 흔들리는 나뭇잎이 떨리듯 두려운 마음은 사랑인가요? 조금은 아파와도 기다리며 설레는 이 맘이 사랑인 거죠. 모든 그댈 막을 길 없죠. 내 맘 닫고 흔들고 또 사라진대도 소리 없는 울림, 그대라는 바람 온몸으로 사랑인걸요. 그저
안녕하세요. 여기는 귀에 맞으신다면 해시빙봉 오기 셋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분 뭐 잘 계셨죠? 저희도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봤는데. 네, 잘 지냈. 잘 지냈어. 유독 좀 길었던 것 같아 이번에. 그 맞아요. 이번에 맞아. 저희가 추석 전에 녹음했었었나? 오늘은 녹음일 기준으로 10월 중순 20일인데 한참 가을이 이제 막 무르익고 있고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와서 녹음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게 그냥 맞아. 매번 느껴져요. 뭔가 확확 바뀌는 것 같아. 오늘 특히나.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은 또 많이 다르니까 두 분 가을 좋아하세요? 저는 가을 좋아해요. 가을 타요. 가을을 타요 심지어? 딴 계절은 아무것도 안 타는데 가을을 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절을 탄다라는 느낌이 네. 뭐 사람마다 좀 더 다를 수 있는데 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 타는 게? 뭔가 음. 이 숨 쉴 때 냄새 나고 그리고 뭔가 좀 싱숭생숭 감성적이어지고. 숨 쉴 때 냄새 나는 거 양치 안 했어요? 아니 진짜 가을 향이 있어요. 아, 숨 쉴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가을 향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맞아. 계속 얘기하는데 뭔가 오늘 가을 향 유독 많이 나잖아.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감각들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거 잘 못 느끼거든요. 다른 계절도 타요. 네, 봄 내음이 어때 이런 거는 좀 어떤 문학적으로만 좀 이해하지 그걸 차이를 사실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부럽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예. 밖에만 있을 때만 나는 게 아니고 실내 들어와도 가을에는 계속 가을 향이 나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진짜 가을 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지 예. 아니면 진짜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마인드적으로는 그런 것도 변화가 있어요. 조금 더 차분해진다거나 뭐. 좀 음악 들을 때 좀 더 좀 장르도 좀 바뀌고. 네, 좀 뭔가 잔잔한 거 더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려니까 못 하겠는데 있어요. 아무튼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럼 반대로 저거 얘기하면 저는 좀 차분해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센치해지고 가을이 되면. 그게 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가을 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막 계절 얘기를 아무래도 자주 하긴 하니까 지난번에 봄 탄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봄 가을이 좀 많이 센치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봄도 타고 가을도 좀 타는데 많이 좀 차분해지고 글 같은 걸 써도 조금 좀 센치하고 그러니까 일기를 써도 그런 것 같고 또 듣는 음악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가을엔 항상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도 선곡 자체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바람인가요로 시작을 했는데 두 분이 이제 음악 나오면서 완전 가을 계절에 좀 어울리는 선곡이었다라고 해서 좀 요새 듣는 음악들이 좀 이런 것 같고 오늘 좀 제가 선곡해온 곡들 몇 곡들은 아마 좀 계속 그런 센치한 감정의 그런 곡들이지 않을까 싶고 빙봉은 뭐 가을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네. 그럼 가을로 넘어가면은 이 선선해지는 그 느낌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타는 건 없어요? 탄다기보단 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막 봄은 살짝. 어떻게 돼요? 싱숭생숭한. 가만히 있어야지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 기분을 자세하게 들어달라고. 봄은 겨울에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름으로 가려고 가운데 봄이. 근데 봄은 뭔가 따뜻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추워요, 봄이. 맞아요. 그래서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따뜻한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춥다. 이러면서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이게 근데 궁금해. 남녀의 차이가 궁금해.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 싱숭생숭해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추운 날 좋은 일이 많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죠. 응, 네. 맞아. 뭔가 더 따뜻해지. 그리고 계절이 조금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게 오늘 빙봉 착장 중에 하나가 아, 약간 털모자. 앙고라 니트 재질의 음. 비니 비슷하게 이쁘게 하나 장만하셨다고 맞아. 우쭐하면서 아까 밑에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확실히 계절이 바뀌었고 우리 복장들도 좀 바뀌었고 맞아. 아무래도 니트 후드 이런 거 좀 많이 입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아요. 좋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쓰면 생로병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탄생이 있고 어떤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어떤 머무는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혹독한 그런 계절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느낄 때 지금 본인의 나이는 내 어떤 삶의 주기에서 어느 계절쯤에 온 것 같아요. 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오. 저는 여름. 여름 아직 한창 왜요? 때다. 한창 뜨거워요. 지금 심장도. 심장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이때 일을 열심히 하지 언제 하냐.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요즘에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바쁜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맞아. 근데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열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빙봉은 어때요? 저는 봄. 지금 시작도 안 했다. 봄. 아니 이제 봄은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할 때잖아요. 제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전 봄이었어요. 그 뭔가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저는 일에 한정돼서 지금 여쭤본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지금 네, 봄에 맞아요. 해당하는. 예쁜 꽃들이 많은 봄. 봄에 꽃이 많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뭐 다른 계절에 피는 꽃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봄은 약간 노력한 결실을 얻는 계절인 느낌인데 봄이 약간 가을에 뭔가 수확한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봄은 약간 뭔가 피잖아요. 꽃도 네. 피고 그러니까 뭔가 겨울을 이제 지나고 나서 혹독한 걸 겨울 지나고 나서 어. 꽃 피는 느낌이 뭔가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인데 그럼 또 그것도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전 아직 지금 당장 보상은 아직 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재밌게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두 분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을 묻는 게 아니라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세요? 요즘 최대 관심사? 네, 최대 관심사? 뭔가 이거를 할 때만큼 재밌어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어요? 저는 약간 저 약간 좀 관종이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느끼지만 매번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관종기가 있는데 네. 제가 만드는 것들이 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내 디자인이 많이 사용이 돼서 이게 좀 되게 이 브랜드를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구체화 좀 선명하게 만들고 싶은 거에 열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브랜드는 딱 이런 색깔이잖아. 뭐 셀린 하면 셀린 같잖아. 뭐 이런 것처럼 막 좀 그런 무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가 지금 내 최대 관심. 그래서 막 이것저것 디깅 엄청 하고 막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많은 시간들 실제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보는 일에 이미지적인 것들을 그런데 시간을 할애하는구나. 그래서 브랜드 엄청 탐구하고.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꽤 된 것 같은데 뭔가 브랜드 빌드업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얘기 많이 했던 거 같고 제가 책도 추천해 드렸고 맞아요.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된 것 같아요. 뭐 좀 무드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여기 지금도 모자 WRL 모자 쓰고 계신데 그 무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것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되게 부합하세요. 제가 볼 때 되게 일관되세요. 그래서 아까 뭔가 수학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곧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냥 시기의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핑봉은 뭐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뭐 최근에 재밌게 했던 거라든지. 최대 관심사? 저도 우기랑 똑같이 지금 저희의 최대 관심사는 브랜딩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뭔가 1위인데 재밌어요. 저는. 근데 두 분 같이 보는 시간도 많고 작업을 같이 하시니까 보는 게 또 비슷해서 그런지 여기 질문한 사람 무색하게 경험한 것들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가? 맞아. 혜씨는? 혜씨는요? 저는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요새 제일 관심 있고 재밌게 최근에 경험했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 신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책을 저는 그 작가 너무 좋아하는데 6년 만에 그거 신작이 장편 소설이 나왔는데 한 50페이지, 80페이지 한 정도 되는 되게 두꺼운 벽돌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지난달에 다 읽고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게 봐서 무라카미 하루키 책 원래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못 읽었던 것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 제가 지난달에 가을 여행으로 오사카 혼자 갔다 왔어요. 네. 그 오사카를 갈까 도쿄를 갈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오사카를 제대로 안 가봐서 오사카 갔다 왔는데 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쿄에 와세다 대학교 가면은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제일 재밌게 했던 거 관심사가 하루키? 그래서 책 보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책 중에 뭐 좋아하냐면 제가 많이 사고 소장하고 있는 건 인문학 책들 많이 갖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작된 이야기들을 제일 좋아하고 인문학 책을 읽는 것도 뭔가를 창작하고 싶어서 영감을 받고 싶어서 읽는 건데 그래서 소설가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책 중에서. 그래서 요새 계절도 가을이잖아요. 독서의 계절.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고 추천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심이 있을지가 몰라서 아무튼 저는 최근에 좀 그러고 지냈어요. 이제는 사라진 시간들 속에 너의 기억만 남아 아마도 내겐 영원한 아픔으로 몇 번이 나 내게 물었지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 마지막 산절 받은 태양의 입맞춤 이 세상 끝나는 그날 너의 곁에
안사랑의 필링 듣고 왔습니다. 이 가을에 또 이 곡이 어울려요. 시끄럽지도 않고 딱 가사도 뭐 이쁘고 진짜 요곡 어땠어요? 좋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음악 선곡해오면서 같이 듣고 싶어서 골라오는데 네. 우리가 음악 나오는 사이에 항상 떠들잖아요 우리끼리. 그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방금도 그 얘기했는데 방금 녹음되는 내용들보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 꺼지고서 음악 나가는 사이에 떠드는 이야기가 더 재밌다고. 뭔가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말한 거 긴장하면서 맞아요. 하는데 이제 얘기가 끝나고 노래 나올 때는 이러면서 얘기하면 헤드폰 귀 한쪽에만 걸치고서 이제 서로 얘기 듣고 그때가 좀 진짜 얘기 나오고. 이걸 녹음한 걸 한번 밖으로 꺼내볼까? 그것도 재밌어. 맞아. 오프 더 레코드 버전으로. 오프 더 레코드 버전. 그것도 재밌겠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음악 얘기도 하고 그 한 달 사이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제가 방금 우기가 그 얘기한 게 그냥 재밌었어. 안경을 최근에 사서 이 안경에 어울리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었었는데. 근데 잘 어울려요, 진짜. 그렇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고. 저 아직도 어색해요, 근데. 그러니까 꽤 길었었던 머리를 잘라서 좀 아직도 어색하고. 너는 근데 혜씨가 원래 이 머리였던 것 같아요. 어색함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 처음 만났었을 땐 머리 짧았었어요. 맞아. 근데 그 와중에 조금 그리고 혜씨님이 여기 올 때 모자를 많이 쓰셔가지고. 맞아요. 모자 좋아했어. 우기도 모자 쓴 모습은 별로 못 봤죠. 못 봤어요. 모자 요즘에 관심 생겨서 막 모자 요즘에 엄청 보고. 그리고 우기는 머리를 길고 있어. 기르고 있어서 모자를 피할 수가 없어. 지금은 약간 거지존 이상이구나. 네. 아니 그 더블 RL 모자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모자를 사고 싶어하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될 때 이 모자를 살까 하고서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릴지 아닐지. 근데 나는 사실 더블 RL 무드의 그 브랜드의 무드를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아메리칸 빈티지 느낌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모자를 좋아하니까 전 모자 엄청 많거든요. 맞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다른 것도 쓰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가 엄청 막 버킷탭부터 볼캡부터 뭐 비니부터 해서 좋은 브랜드들 뭐 많이 갖고 있는데 더블 RL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고민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우기 인스타그램에 더블 RL 쓰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좀 속된 말로 할게요. 이놈은 뭐 멋을 안 해 생각을 했어요. 멋을 안 해 생각을 나 혼자 했어. 그러니까 뭐가 좀 무드가 있고 뭐가 근사한지 좀 안다. 그래서 저는 그 약간 더블 RL을 엄청 골수 팬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시에나 레더 만드는 것들이 약간 또 그런 되게 좋아. 비싸서 못 사지만 제일 최애 브랜드라고 하면 더블 RL.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 근데 요즘에 셀린 미쳐가지고 완전 셀린 모자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근데 해시도 좋은 거 너무 많아서 지금 쓴 안경도 엄청 이것도 고가잖아요. 무리해서 할부라는 우리에게 좋은 제놀림. 맞아요. 그래서 이세기 할부 후손이 낼 거예요. 이러고 왔는데 저 안경 그러니까 액세서리보다는 아이템들 좋아하는데 저는 안경도 이것저것 좀 많이 갖고 저 선글라스 막 되게 특이한 거 쓰고 왔었을 때 그때도 보셨잖아요. 맞아, 틴트로 맞아. 돼 있고 그래서 저 그런 거 갖고 있는 거 막 목걸이 반지 이런 건 잘 없고 그런 것들 좋아해서 수집하고 갖고 있는데 해시는 소비를 그런 쪽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경도 고가예요. 맞아요. 저한테도 무리할 정도의 고가 안경인데 왜 샀냐면 검은색 뿔테 안경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성비라는 게 없어요. 갖고 싶으면 비싸더라도 산다. 그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예를 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는 완벽하게 그게 아니면은 안 해요. 차라리. 예. 얘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비슷한 느낌을 내는 거는 말 그대로 비슷한 느낌이 날 뿐이지 완벽하게 그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경험하는 형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했다 치고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디 대신에 여기를 가야지도 안 돼. 뭘 대신 뭘 먹는 거. 뭘 대신이란 거는
완벽하게 그거를 경험한 게 아니라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건 경험에서 오는 건데 후회를 하더라고. 아,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좀 내가 진짜 좋아 이러면은 최대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맞아. 근데 공감해요. 저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 난 지금 너무 듣는 게 재밌는 게 이런 대화를 여자친구들끼리 많이 하는데 그래요? 뭔가 이렇게 남자인 사람들하고 되게 아무런 그 어색함 없이 이런 패션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게 지금 너무 재밌어. 이런 이런 브랜드는 이런 왜냐- 얘기를 여성분들은 많이 해. 난 아예 모르니까. 그쵸. 왜냐면은 저는 여자친구들이 워낙 남자친구들은 없고 여자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옷에 관한 얘기, 뷰티에 관한 얘기 하는데 혜씨와 또 우기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엄청 재밌어 듣는 게. 근데 여자들도 비슷비슷한 브랜드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긴 생머리, 막 단발머리 이런 거 고민하듯이 지금 뭐 안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너무 재밌어. 맞아. 안경 하나 가지고도 되게 오래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도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고 넌 이거 좋아해? 난 이거 좋아하는데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실루엣을 보고 예를 들면 제가 막 수프림 입고 있고 이랬었을 때 저 사람은 수프림의 무드구나 이런 걸 보면서 서로 그런 것들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나는 이 얘기를 원래도 많이 하고 싶었고 우기랑 빙봉이랑은 이런 톤에서는 좀 맞다라고 원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성에서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사실 패션에 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원래 처음부터 이 취지 자체가 이 채널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맞아. 그래서 앞으로도 좀 패션이나 어떤 브랜드나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의 어떤 무드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또 우리 여자들도 뭐 하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남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짧은 머리에 진짜 뿔테 안경, 그리고 긴 머리에 뭐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괜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 우기는 긴 머리에 틴트 안경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맞아. 그리고 제가 소비 습관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막 가구 사는 거, 그러니까 막 짜잘짜잘한 조명 사고, 빈티지 가구 사고, 비싸거든요. 그런 거 막 엄청. 그래서 돈 모이면 그런 거를 사서 좀 모으자. 왜냐면 옷은 어찌됐든 유행을 타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한동안 있었어서 몇 년간은 거의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막 좀 조명 사고 좋은 조명 사고 좋은 뭐 모듈 가구 사고 막 그런 거에 열두에 있다가 요즘에 다시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옷이나 사자 이 돈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얘기가 길어지는데 남자들은 뭘 하나 사면은 비싸요. 너무 비싸. 그거는 공감. 그리고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도 따지니까 그러면 그 브랜드는 꼭 완전 진짜 비싼 브랜드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그렇다기보다 빙봉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빙봉이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제 주변에 남자 이제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피키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뾰족하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상위 몇 프로다, 하위 몇 프로다, 그러니까 상위 하위 개념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냥 피키하게 내가 뭘 좋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율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빙봉 주변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아주 예민하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희가 또 마침 셋이 또 그런 되게 피키한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로 뾰족해 있으니까 배울 게 많아. 이런 분야는 내가 모르잖아. 근데 너무 이 사람이 딥하게 알아.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내가 뭔가 이 대화에서 얻어가는 것 같고 저 분야도 저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인들 중에서 해시의 모습을 궁금해하죠. 궁금해. 근데 해시는 엄청 엄청 궁금해. 스타일리시합니다. 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 음. 저는 그 방금 이게 안경이 자크마리마즈 안경 이제 샀는데 그 이거를 알아봐 주는 거 자체가 저 이거 쓰면서 지금 그 안경 이거예요? 이러고 물어본 사람 처음이에요. 근데 그거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몰라봐 줬대. 그 하나도 안 한 명을. 하셔. 근데 내가 인정하는 뭔가 피키한 사람이 너 이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너무 뿌듯하잖아. 그것 때문에 저 그 기분 우리가 알아요. 과소비를 하는 거잖아. 그게 왜 그 기분 아냐면 얼마 전에 네. 제가 백화점을 오랜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서 그때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을 갔는데 그 매장 직원이 나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오더니 뭔가 아이템이 하나 있었구만. 막 이렇게 와서 엄청 재밌게 말을 하면서 막 이 안경 저는 다른 모델로 갖고 있었는데 너무 뭐 무거웠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되게 저를 좋아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옷? 안경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해주는데 뭔가 급속도로 친해진 느낌도 들고 공감대가 딱 순간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되게 뭔가 재밌었어요. 잠깐 사이에.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어서 약간 좀 거리를 두었는데 그분이 왜요? 벌써 가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백화점 매장 안에서. 제가 요번에 오사카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노아라고 이제 슈프림 디렉터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인데 되게 아메리칸 캐주얼 같은 느낌의 노아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사가겠다고 갔는데 이제 일본 애랑 한참 떠들었어요. 옷 얘기하면서. 근데 서로 짧은 영어로. 난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래서 너 이거 알아? 와 이거 요번 시즌에 이거 나왔는데 너 이거 선택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옷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좀 관심사가 팍 꽂혀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즐거움은 뭐 이루 지금 말할 수 굉장히 없는. 신나 보여요. 두분 지금. 사실 서로 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더 얘기해야 되는데. 너의 밤이 또 가기
도시의 Love Me More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되게 이 앨범 자켓이 뭔가 시티팝스러운 음악. 저는 이 음악 처음 듣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이제 리스트업 해주셨을 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두 분이 선곡을 해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서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컨펌을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노래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항상 두 분이 우리가 1년 정도를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선택 어떤 음악들 또 요번에 골라 오셨을까 하고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제 처음 들었는데 되게 몽환적인 맞아. 곡이. 예. 지금 요새 계절에 좀 많이 듣는. 제가 시티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좋아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좋아해요. 평소에 내가 좀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넣어놓은 거 무의식 중에 이제 넣어놓으니까 보면은 이제 시티팝류가 좀 많아요. 네, 많아요. 어떤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끌리겠지. 뭐. 어떤 맞아, 점이. 맞아. 그 너무 발라드도 아닌데 템포가 있고 시티팝은 딱 차 타고 가면서 야경이 생각나잖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그 야경이 생각나서 시티팝이에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시티팝이라는 말은 어떤 음악적인 그거를 규정하지 못해요. 그냥 이미지적인. 신조어죠. 예, 신조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시티팝이. 꼭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팝 이제 조금 더 재즈한 쪽의 재즈팝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관악기들이 가볍게 나오고 기타 리프가 짜가짜가작 이런 식으로 약간 리드미컬하게 막 깔려주고 좀 이런 음악들 김현철류 이런 음악들을 시티팝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파생된 건 일본에서가 맞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선 시티팝 안 써요. 이 말을. 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팝이에요. 팝인데. 제가 아마 이 이야기 지난번에 음악 설명하는 회차에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시티팝 그 옛날 막 윤상하고 신해철 얘기하고 그 편에 있는데 음악 매거진 특집 편에서 얘기했는데 시티팝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재즈라는 단어도 락이라는 단어도 힙합이라는 단어도 뭔가 음악적인 표현들은 아니고 어디서 파생된 힙합은 왜 힙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헤비리비 헙.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걸을 때 척척척 하고 걷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이거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되게 이제 전에 내려온 좀 신빙성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군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놀리려고 어떤 흑인이 그 얘기해요. 너 마치 지금 걷는 게 힙합 이런 식으로 걷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엉거주춤한 게 힙합 춤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거기서 왔다는 어원이 거기서 왔다는 게 되게 좀 중론이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시티팝은 좀 뭐랄까 야경의 이미지 이런 거랑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참 말 잘 지어. 어떻게 누가 짓는 거야 이거? 저는 그거 느껴요. 요새 그러니까 댓글들 보면은 다들 너무 그러니까 일성이 이 요즘에는 더 발전해서 댓글을 달아. 그다음에 그 댓글에 대댓글을 자기가 달아서 더 반전을 일으켜서. 저는 거의 문학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예술 분야야. 저는 그 구교환 배우 아시죠? 네, 좋아해요. 구교환 가까워지기 멀어지기. 난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것도 웃기고 구교환 자체도 너무 같은 구씨로서 구찌 행사에 제가 왔습니다. 진짜 말을 너무 잘해. 지금 얘기가 조금 더 나갔는데 댓글들 보면 우와 너무 창의적이다. 맞아요. 나는 이런 생각 아예 못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혹시 장빛주 채널 아세요? 네네, 애니메이션 더빙하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건데 거기에 한 에피소드 중에 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리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생 목록이 이 시리즈인데 거기서 어떤 그 국밥집 사장님이 국밥집을 10년 동안 개발해갖고 국밥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밑반찬으로 함박 스테이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국밥은 반응이 없고 함박 스테이크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이고 왜 이래? 나 이거 10년 동안 연구한 국밥인데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보고 함박 스테이크만 찾아서 함박 스테이크 대박집 비슷하게 된 거야.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건데 와 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이 자기는 자부심이 이 국밥 쪽에 있는데 함박스테이크 에라 모르겠다고 함박스테이크를 넣는데 그 강도가 완전 감동해.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맛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막 산으로 가 이야기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강도가 함박스테이크를 한도 끝 이제 끝도 없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먹다가 하고 목에 걸려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밥집 사장님이 강도를 잡으면서 얘기가 끝나. 네.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야 이건 뭐 내가 수학 시간에 꿈보다도 개연성이 없다. 네, 근데 이야기도 황당하지만 그 댓글 보고서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네. 그 플롯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 내가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잠자다가 꿈꾼 이거보다 수학 시간에 엎어져서 야 얘네들은 이 플롯을 짜는 이야기를 짜는 맞아. 게 댓글 다는 사람들 뭐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되게 짧은 말에 빌드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난 너무 대단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진짜 음. 언어의 힘인 것 같고 맞아. 천재살인이고 저는 그런 아무튼 댓글들 보면은 너무 대단. 진짜. 그 센스를 배우고 싶어. 우리 거에도 그런 거 달렸으면 좋겠다. 맞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만이라도 잘하셨으면. 뷰티 인사이드 OST 아마폴라 듣고 왔습니다. 네. 곡 음악 저는 아직 이 영화 못 봐서 네. 음악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데 네. 어, 뭔가 짧은데 되게 근사하고 멋있네요. 네, 이거 좋아요, 진짜. 제가 선곡했어요. 예. 이 곡 선곡한 이유가 가을음악 골라주세요 했는데 가을이랑 잘 잘 어울리는 어울려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들으면 되게 내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고 좋아요. 감성적이어지고. 근데 우기가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으로의 실루엣이랑도 이 곡이랑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동안 진짜 맨날 들었긴 했었는데 음.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모닝콜로 해놓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분 좋겠네요. 네. 모닝 아침에 콘서트. 안 짜증나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영화 OST로 시작을 한 만큼 바로 이어서 시네먼슬리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10월 방송은 아마 11월쯤 나갈 것 같지만 이번 달 영화는 영화 만추고요. 김태용 감독의 김태용 감독 작품이고 2011년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 전국 관객 기준으로는 100만 명이 못 들었대요. 80 몇만 명, 5만 명 뭐 이 정도 들었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박 히트 작품은 아닌데 아직도 10여 년이 지나도 인구에 회자되는 명작이고 가을만 되면 아마 좀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가을만 되면은 아까 그 가을 무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도입부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을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 들어요.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 풀로 2시간짜리 영화면 2시간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스킵하지 말고 1.5배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느린 건 느린 거대로의 미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템포로 좀 봤으면 싶고 이 영화는 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요번에 처음 보셨는지 그 기존에 뭐 알고 계셨는지 어떤지 빙봉 먼저 얘기해. 만추 영화 알고는 있었는데 보지는 않았고 이번에 만추 영화가 보고 오라고 해서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져? 무슨 아니, 우리가 혼내키는 거 같아. 아니. 네, 숙제. 근데 영화라는 게 내가 어떤 직접 찾아서 혹은 레스토업 해놔서 이제 정리하듯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좀 그런 케이스인데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보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영화를 추천해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너 재밌게 본 거 좀 추천해줘 하면 이 영화 봐봐 저 영화 봐봐 하고서 추천을 하는데 근데 상대방의 취향을 알고 추천해 줄 때가 좀 실패도 없고 제일 좋은데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일하던 2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만추 봐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봤겠죠? 보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왜 이런 걸 추천해줘? 이게 뭐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느꼈냐면 이게 모호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남녀 주인공의 격정적인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 되게 모호하고 안개 같단 말이에요. 진짜. 20살 때는 몰라. 아. 30살쯤 넘어봐야 그래. 이 감정이 뭔지 그래. 알아. 맞는 말이다. 맞아. 이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같이 사랑에 빠지고 어떤 그 감정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런 로맨틱 코미디물이 아니라 그냥 흔한 멜로물이 아니라 모호한데 이게 사랑일까 아닐까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얘가 그 반응이 나온 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한 30살이 좀 넘어야지 이 감정이 이걸까라고 좀 알 수 있는 영화지 않나. 그래서 전국 관객이 좀 그만큼밖에 안 들진 않았나. 대신에 아직도 인구에 회자될 만큼의 얘기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 영화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기는 또 어떻게 봤는지. 저 엄청 깊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 씬도 되게 예쁘고 전 좋았어요. 그리고 탕웨이가 너무 그 분위기를 다 사로잡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탕웨이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별 감정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원래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녀 작품도 많이 봤어요?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님 같아요. 그래 맞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만추를 보러 갔다가 당시 관객들이 했던 얘기 중에 현빈 보러 들어갔다가 맞아. 탕웨이 보고 나온다. 맞아.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탕웨이를 영화가 맞아요. 여주를 위한 영화가 맞고 뭐 그렇다고 남자 주인공 캐릭터 현빈 그 훈이라는 캐릭터가 안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너무 중요한 캐릭터인데 완전히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건 애나 탕웨이가 연기했던 애나라는 캐릭터가 맞고 이 영화가 4번이나 리메이크를 됐어요. 처음에 60년대 66년인가 이만희 감독이라는 분이 만추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어디 다른 해외 영화제 나가다가 이게 소실이 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제일 처음 원작은.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몇 번이고 리메이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의 제목을 무슨 뭐 뜨거운 육체인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이제 너무 별로잖나 타이틀이 뜨거운 육체가 뭐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영화판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제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왜냐면 그 당시엔 방화라고 불렀었으니까 조금 더 되게 뭐 에마 부인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엔 영화들을 그렇게 찍지 않으면은 뭐 상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심지어 나라에서 막 통제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로 김기영 감독님이 또 그 만추를 리메이크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리메이크 가장 이제 최근에 리메이크된 게 이제 김태용 감독의 만추인데 그 전에가 80년대에 나왔던 만추 그건 똑같이 만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때 여주인공이 김혜자 김혜자 배우님 내용은 똑같아요? 국민 엄마. 예, 내용은 이래요. 조금씩 디테일,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분도 창작을 하시는 분이니까 리메이크는 그것들을 어떤 시각적인 오브제만 바꾼다고 해서 리메이크가 되는 거는 난 되게 멋없는 리메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집어 넣어야지 새로운 창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답습해서 배우만 바뀌고 오브제만 바뀌는 형식이면 그건 리메이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4번이나 리메이크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기 자체는 당연히 원작이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디테일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기가 질문한 이야기는 똑같아요라고 물어보면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고 예를 들면 김태훈 감독의 만추에서 현빈이 탕웨이한테 계속 시계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시계를 주는 장면은 각 영화에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80년대 김혜자 배우님이 주연했던 만추에서는 그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게 여간수가 항상 따라다녀요. 동행을 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여간수가 이 사람들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데 김태형 감독의 만추에서는 완벽하게 그냥 두 사람의 서사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배경이 해외예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자면 배경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이고 안개의 도시라고 하죠. 김태형 감독이 아예 재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앞에 이전작들은 다 한국 배경으로 한 거고 이거를 해외로 가져가죠. 그리고 그 전에 앞에 있던 작품들은 다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 인기 여배우들이라는 분들이 했어요. 막 김지미 배우라든지 김혜자 배우 뭐 이런 배우들이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당대 최고 여배우인 탕웨이 배우가 그 연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설정이 들어오니까 이걸 아예 해외로 가져가자라고 프로듀서가 제안을 했대요. 이걸 국내 이야기로 풀지 말고 시애틀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자. 그래서 언어를 탕웨이는 중국어를 쓰고 현빈은 한국어를 쓰고 둘이 대화할 땐 영어로 쓰고 그래서 되게 좀 이야기의 레이어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감독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나가서 그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 자 영화 얘기를 조금 하자면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탕웨이가 7년 만에 잠깐의 특박을 받게 돼요.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수감소의 허감 하에 잠깐 72시간의 특박을 허락받고 잠깐 나오게 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가는 와중에 현빈을 만나게 되고 그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 이건 말 그대로 시한부 사랑인 거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줄기는 이렇게 되는데 제목이 만추예요. 그러니까 완연한 가을의 충만한 이런 타이틀인데 가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 두 분이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가을 영화를 찍어라. 이게 미션이 딱 1번이 그거야. 가을 영화를 찍어라. 어떤 이미지를 만들겠어요? 미장센을? 어떤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낙엽? 예, 낙엽. 너무 클리셰인가? 그거를 유도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만났던 남녀가 지나가다가 싹
돌아보는 장면. 그런 장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싹 한번 돌아봐. 서로 눈이 마주는. 마음 아프다. 아무튼 우기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가을 영화를 찍어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만추니까 뭐 눈 내리는 걸 찍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가을 영화를 찍어야 되면 낙엽, 바람이 불고 어떤 단풍나무, 낙엽이 휘날리고 어떤 트렌치 코트. 예, 트렌치 코트를 입어야 되고 서로 사연이 많아 보이는 남녀가 아무 말 없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그 클리셰를 조금 부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한 시애틀로 가자라는 설정을 해서 그 시애틀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고서 시애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관광을 간다 치면은 되게 메가시티인 LA가 있고 뭐 뉴욕이 있고 뭐 어디 시카고가 있고 애틀랜타가 있고 막 이제 가는 이제 미국에 우리가 흔히들 가게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시애틀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많이들 관광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시애틀이 너무 근사한 거예요. 난 안 그래도 가을을 좋아하는데 하면서 두 사람이 72시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내 시애틀의 어떤 전경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도시에서 주는 그 엄청난 사랑스러움이 맞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랄까 이 영화를 보면 그 시애틀의 분위기만 느껴도 본점 뽑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너무 멋있고 두 분의 감상평 조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 어떤 게 좋았는지 뭐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지. 제일 생각나는 장면 그 범퍼카. 범퍼카 장면. 범퍼카 장면. 범퍼카를 타고 이제 둘이서 대화를 이제 그거는 어떤 뭐라 하지 프레임처럼 영화 프레임처럼 나오고 옆에서 탕웨이랑 현빈이 더빙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요거를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범퍼카를 타고 있고 범퍼카는 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신호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부 바깥쪽은 빛이 싹 들고 범퍼카를 타는 데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네. 지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범퍼카의 어떤 그 펜스를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어떤 그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은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환한데 마치 영화관 같아요. 맞아요. 두 사람이 영화관에 들어가서 어떤 스크린을 바라보는 이미지로 감독이 의도하고 그걸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더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애나 탕웨이가 연기한 그 애나라는 캐릭터는 사연이 너무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어라고 영화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남편을 살해를 했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첫 장면에서 편지를 막 씹어 먹잖아요. 그 얘기는 증거를 인멸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알고 보면은 원래부터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한테 모종의 배신을 받아서 버려지게 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랑에 대한 엄청난 큰 상처를 안고 있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도 않아. 심지어 그리고 감옥에 갔어. 그래서 아주 짧은 특박을 받아서 지금 밖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초반에 탕웨이는 거의 대사가 없어요. 그렇죠? 얘기를 안. 그러니까 사연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사연이 많을 것 같은 여자가 사연을 말하지 않아. 너는 왜? 난 그게 처음 들었네. 그게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감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꼭 남자들 그렇다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뭔가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사연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런 너는 왜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 거니라는 감정이 든단 말이지. 심청이 감성. 그래서 계속 일주일간 그러니까 훈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단답형이거나 거의 대답도 하지도 않아. 근데 그 범퍼카 씬에서 자기 속마음을
뭔가 투영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저 음. 상대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이 더빙을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도 길게 하고 자기 속마음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 부분에서 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중국말로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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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할 때, 맞아. 그러니까 그 훈이는 하오가 배드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근데 그걸 이제 정정해주죠. 탕웨이가. 하오는 그 굿이란 뜻이야. 그러면은 배드는 무슨 뜻?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이라고 그다음. 그래서 탕웨이가 처음으로 자기 스토리,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데 훈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오 하다가 화이 하면서 처음으로 대응구를 해줘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 상태로 듣고 있는. 근데 영어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얘기 중국어.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걸 알고 막 자기 속 얘기를, 얘기를 정말 이제 진실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뭔지도 모르고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하오 화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관객들도 그 정보를 듣죠. 이 사람한테 어떤 사연이 있었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었는지. 그러면서 어떤 둘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멜로 영화를 볼 때 한 가지 팁이라기보다 좀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두 캐릭터가 사랑에 빠지는 두 캐릭터가 언제 사랑에 빠지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 연인이 지금 있어. 얘랑 언제 사랑에 빠졌지? 그러니까 딱 뭔가를 특정하긴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멜로 영화나 어떤 둘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보면은 저는 그걸 항상 찾아요. 얘네들이 언제 사랑에 빠졌지? 그러니까 자, 내가 너랑 손을 잡았어. 그게 사랑에 빠진 순간 아닐 거예요. 그 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상대방과 키스를 해. 그건 사랑에 빠진 포인트가 아니야. 그 전에 빠졌겠죠. 자, 여기서 질문. 훈과 애는 언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각자의 관점 다 다를 것 같아요. 두 장면이 생각나. 훈은 그때 티격태격했을 때 네. 너가 버스에서 나한테 웃었잖아. 네. 아니거든. 웃었잖아. 이렇게 그냥 유치하게 싸울 때 같고 그때 훈이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은 선우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쵸. 나도 몰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보자.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빠진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빠진 것 같아요. 사랑에. 그 영화에서? 네, 두 분이 볼 때. 저는 훈이 버스에서 탕웨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 같아. 그래? 내 생각. 그 사연이 많아 보여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빙봉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 그거는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영화에서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나는 거기서 그냥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면 딱 그 장면이네. 근데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다들 외국인인데 혼자만 동양인이니까 그냥 뭔가 왜냐면 지금 30불 없었잖아. 근데 왜냐면 그게 지금 뒷받침되는 이유가 왜 나한테 돈을 빌렸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가 나를 보고 웃었잖아. 맞아. 근데 자기는 안 웃었잖아. 상회는. 근데 안 웃었어. 실제로 안 웃었어. 실제로 맞아요. 안 웃었어. 근데 걔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한 자기 스타일이니까 웃고 있다고 느낀 거야. 정말. 아니 내 생각이 자, 이래서 영화를 볼 때 그것만 찾아봐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재밌어요. 빙봉이 한테 하나의 팁을 알려주자면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되게 다를 거고, 설령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여자가 파악하는 타이밍과 남자 관객이 파악하는 타이밍, 여자 관객이 파악하는 타이밍이 아마 다를 수 있어요. 것 같아. 자,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나는 우기랑 생각이 똑같아. 오.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가능하구나. 제가 이 영화를 몇 회차, N차 관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딱 훈이가 여기서 사랑에 빠졌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 보고서가 아니라 이 훈이는 버스 안에서 애나를 처음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요. 맞아. 그 다음엔 격가진 거야. 되게 신기하죠. 네. 이게 남자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그럼 탕웨이가 사랑에 빠진 건 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때 그
범퍼카. 그렇죠. 왜냐면 그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게 내 생각이야. 넌 사랑까진 아닐 것 같아. 끝까지 그럼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 탕웨이는 그러니까 탕웨이 언젠가 사랑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 뭐냐 나랑 잘래요? 아니 그때 뭐냐 포크 얘기했을 때 그때 맨 마지막에 그때. 싸울 때? 조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더 놨을 것 같아. 이게 점점 이게 탕웨이가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거기서 폭발적으로 사랑. 폭발적으로 이제 그 예전 남자한테 쏘아 붙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남자가 좀 더 친밀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현빈은. 그것도 이게 납득이 이해가 왜냐면은 이게 탕웨이는 한 번의 사랑에 안 빠지고 점차 경계심이 풀리면서 그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죠. 여자가 사랑에 빠질 때는 조금 더 그라데이션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초반에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는 점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고. 네, 그건 DNA에 그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탕웨이는 처음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상태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러니까 탕웨이는 훈이가 생판 남이지만 그 사람이 무해하다는 걸 알아요. 맞아.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무해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지금 밑바닥이거든.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거든. 근데 그냥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게 그라데이션하게 문이 열리는 건 저는 되게 웃긴 게 이게 남자의 시선일지 아니면 좀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 시선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랑에 완전 fall in love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훈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자기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엔딩 장면에 가면은 애나가 카페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마지막 대사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 안녕. 오랜만이네요. 와, 그러고 영화가 끝나. 소름 돋아. 나는 그 탕웨이 애나가 감옥에 다시 갔잖아요. 그때 훈이에 대한 감정이 더 고조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 자기 혼자만의 그 회상을 하면서. 몇 년 있다 나오지? 2년 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년 수감을 했고 특박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2년. 사람 죽이고 9년 만에 나온 거면은 좋은 변호사 쓰는지. 정작 참작이 됐나 봐요. 모범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What time is it 나오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이 대사가 이렇게 시한부 사랑이니까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사랑이야는 아닌데 그 과정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인 거지.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나. 근데 지금 몇 시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 이동진 평론가가 했던 이제 한 줄 평이거든요. 사랑이란 결국 보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했어요. 한 줄 평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어떤 걸로 나오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이 있고 오로지 72시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 투자를 해. 그 탕웨이도 마찬가지고 현빈도 마찬가지예요. 현빈도 오로지 그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래요. 마음에 안 가는 사람이랑은 그래의 시간을 그렇게까지 안 보내고 어떤 형식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좀 더 온전히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을 안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속물 같고 속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 천지지만 돈 쓰는 거에서도 사람이 마음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뭐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으면 돈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음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드러나요. 맞아. 가령 어떤 여자랑 데이트했는데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나 그러면은 거기서 확인을 해요. 얘 다시는 보지 마. 그러니까 돈을 단순히 나한테 안 썼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구나라는 게 파악이 너무 쉽게 되는 거.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나는 솔로 보세요. 근데 너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돈을 안 썼다고요? 예. 근데 몇 그 번. 여자분은 응. 이게 마음에 들고 아니고의 판단 기준이 저 남자가 나한테 돈 돈을 쓰는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 뭐냐 반반으로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남자가 다 내야지. 그렇죠. 사람 특히나 여자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쵸. 누구든 받는 게 좋은데 저는 그 한 번 만남에서 그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보죠. 네. 처음에는 누구나 부담스럽죠. 근데 그렇게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돈 쓰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시간도 똑같은 거죠. 나는 마음에 안 가는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를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 다 내향형 인간들 집에 가서 퍼져야 되는데 에너지 다 쓰고 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는 마음에 안 가면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훈이가 애나를 처음 만나자마자 손목시계를 풀어주면서 이거 나 돈 갚을 때까지 너 갖고 있어. 대신 don't lose it. 절대 잃어버리진 마. 마음을 준 거예요. 네. 이 그녀에게 시간을 선물한 거예요. 그거를 어떤 메타포적으로 영화적으로 심어 놓은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훈이가 애나한테 그 시점에 사랑에 빠진 게 맞고 그리고 영화 시종일관 내내 그 시애틀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시간을 선물한 거고. 근데 웃긴 게 저는 휴가 나온 죄수도 아니고 그 제비도 아닌데 이 두 사람 이야기에 너무 몰입이 됐거든요. 내가 휴가 나온 사람이 마냥 내가 뭔가 여자 마음을 풀리는 뭔가 제비가 된 마냥 너무 이 이야기에 몰입이 됐는데 두 분은 어때요? 좀 몰입이 많이 됐어요? 그 캐릭터 서사에? 저 아까 말했듯이 20대가 본 만추랑 30대가 본 만추랑 다르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 만추 영화가 결론이 애절한 느낌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더 진짜 더 깊은 사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뭐랄까 라라랜드 영화 보면 마지막에 두 캐릭터가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애틋하면서 애잔하면서 맞아. 마음에 이제 그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둘이 결국에 다시 만나지 못하고서 끝나는데 저는 이 결말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운이 남고 그리고 그게 가을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몰라요. 사실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훈이랑 연결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렇게 끝나고 실제 그렇게 바라죠. 훈이랑 얘네랑 다시 만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근사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너 웃었지? 너 안 웃었어. 웃었어. 안 웃었어. 이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완전 둘만의 동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서 다 뭔가 하드한 느낌이었다면 그 부분은 되게 풀어지는 느낌이 나서 알콩달콩해 보였어.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좀 뭔가 서사의 그 뉘앙스나 분위기는 이게 사랑이야? 이게 맞아? 이렇게 사랑이 맞아?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포인트가 이 영화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서 그냥 그래 그게 사랑이야. 어떤 육체를 섞고 어떤 어떤 선물 공세를 하고 물질적인 걸로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어. 나는 이제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좋아. 막 난 너를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보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쪽에 하면 그 포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포크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시츄에이션일 거라고 한국 영화에서.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관객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포크를 사용했단 말이야 할 때 관객들은 실소를 터뜨렸을 거야. 하고서 그 우리가 만약에 영화관에서 그걸 봤다면. 근데 탕웨이가 오더니 너 진짜 이 사람 포크 썼어? 하면서 막 감정이 터지는 게 이 사람 전혀 계속 감정을 이렇게 애나는 감정을 이때까지 한 번도 표현하지 않다가 그 마지막을 맞아. 위해서 달려간 그때 감정이 폭발해. 이 남자 그에 대한 서러움 그 전 여인 애인 이 남자에 대해서 나에게 배신하고 떠났던 이 남자에 대한 그 서러움을 그 한 자리에서 다 폭발하고 털어내는 거야. 그때 다 비워낸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저는 포크 얘기 처음에 보고서 피식하고 웃으면서 봤는데 그 어떻게 이 포크 가지고서 이 감정을 다 터뜨리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남는. 근데 이 포크 장면이 이 탕웨이랑 현빈의 만추에만 있었던 장면이에요? 아니면은 저는 앞에 분들을 못 봐서 했는데 아마 이거는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여기서만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기. 이 72시간의 시한부적인 사랑 그리고 어떤 어딘가의 도시를 배회하고 이 정도의 이미지만 그리고 시간을 이 사람한테 선물 이 틀만 아마 갖고 나머지는 다 베리에이션이 됐을 거예요. 모든 리메이크작들. 그래서 그 4번의 리메이크가 됐는데 다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이 장면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 들었던 게 탕웨이랑 그 배신한 그 남자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크 때문에 터트린 거잖아요. 그거 포커는 말 그대로 그 핑계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마지막에 미안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때 탕웨이가 뭔가 이제 그 체념한 거지. 체념은 놓아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훈이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맞아요. 이 대화를 맞아. 보고 눈치를 채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엄청 눈치가. 아니 그 엄청 훈이의 좋은 직업이 있잖아. 제비? 그것도 그렇고 둘의 관계를 어떤 테이블 위에서 분위기로 알았을 거고 그 예전 애인의 이제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너 어땠어?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 갔다는 사실을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다 부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이가 아마 그 맞아. 눈치로 맞아. 캐치하지 식당을 않았을까. 하고 있다고 거짓말. 그래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서 탕웨이의 편에 서고 그러니까 탕웨이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예전에 다 중국말로 해서 아무 이해도 못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여자가 너무 사연이 많은 여자인 것 같은데 눈치껏 챈 거야. 맞아. 얘 얼마나 그 사연이 많았었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훈이가 너 웃지 말라고. 너 웃으면 죽여버린다. 얘기하는데 나 통계 안 더라고. 내가 완전히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만추 영화 얘기했는데 좀 뭐랄까 가을 영화잖아요. 제목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모호해요. 모호해. 이게 사랑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사랑이 맞아? 라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뭔가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모호함? 이거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이래지는 계절들이 좀 표현된 것 같아서 참 멋있었고 두 배우의 그리고 훈이는 맨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자기 매무새를 이렇게 다 가다듬으면서 나르시스트 같이 막 그렇게 있는데 두 배우가 착장하고 있는 그런 좀 가을 무드로 이런 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시애틀이라는 도시의 그 좀 안개자욱한 이미지와 되게 뭐랄까 시각적인 톤 자체가 되게 모노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형형색색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차분해요. 톤 자체가 모노톤 느낌이 되게 차분해서 영화 자체가 주는 이야기도 그렇고 시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깊어가는 가을에 좀 이 만추 영화 보면은 정서적으로 좀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는 대로 혹은 지금 아직 혼자인 분들은 혼자인 대로 영화
좋고 못 보신 분들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보신 분들 다시 봐도 이 계절에는 참 어울리는 왜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이랑 안주랑은 항상 페어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계절과 영화가 페어링이 되는 그런 영화 만추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 이 영화는 웨이브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요 만추 영화 추천드립니다.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You'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 I'm so broke, like someone just aroun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d?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unting miles and gold, I'll be yours for sure. All the traces and reminiscences you can't sense right through how I truly was. You were gripping me without noticing. Was so strange, like someone never love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d?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you could take my arms and goes. I'll be yours for sure. You're the only one who's on my yesterday. The one who knows I'm here alive today. Come fool me, say what I mean to you. You should know what you had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ock the 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d?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me on, let's drink it high. Bury and manage our day. Would you want me back? If you're not in the right mood to sleep now, then counting miles and gold, I'll be yours for sure. 베게린의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영화 얘기 한참 이렇게 너무 길었나? 예, 신나서 좋아하는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지는데
다음 이야기는 저희 진흙 속의 진주 아주 깨알 같은 시간 빙봉의 금쪽 삼당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됐어요? 오늘은 죄책감 극복 방법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죄책감. 그래서 혹시 살다 보면서 큰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으세요? 다들? 저는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 잊어먹어요. 빨리 잊어먹어.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안 했었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면은 제 탓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 나는 잘 될 수 있었는데 저 새끼 때문에 그랬어. 그러고서 다른 면으로 대단하다. 죄책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나 그 실수로 인해 당황하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죄책감 가질 만한 일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이게 심리학 교수님의 유튜브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은 누가 돌봐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떡해? 오늘 두 분이 조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괜찮아요. 네. 운이 조금 나빴을 거야라고. 이거 그냥 자르자. 봐서 못하겠어. 조금 나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참 그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쉽진 않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 설령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는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뭐 죄책감을 하면 되게 다양한 형태에서 얻게 되잖아요. 그게 내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거나 뭐 실수를 하게 되거나 실수는 말 그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맥이. 예, 물고기 맥이. 이옥섭 감독의 독립 영화인데 이옥섭 감독 영화고 구교환 배우가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교환? 네, 구교환이 주연이고 이주영 배우가 나오고 하는 영화인데 그게 우리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주제거든요. 사람은 실수를 하고 살아요. 그 이야기에 대한 되게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되게 멋있는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두 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구덩이에 빠졌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도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는 좋아지는 방향성의 문제도 아닌 거고.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었는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빙봉이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맞아. 안 올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문제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시고 마침 또 그러셨다니까 맥이 영화 추천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것들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용어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 지금 두 분한테 맞는 얘기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빠져 나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저도 야 괜찮아 라는 얘기만 계속 되뇌어서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사실 공감해요. 두 분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너무 침울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내일도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두 분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울어서가 아니라 듣는 분들은 너무 이제 뭔지 뭔 모르시니까. 내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상담사가 이겨내면- 울었네. 그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될 것 맞아. 같아. 그러니까 저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겸허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는 사과도 하지만 그 자신에 대한 그 태도가 되게 온화하고 당당하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라. 왜냐면 이거는 정말로 실수니까. 운이 조금 나빴던 것 뿐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개선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케어하는 거는 스스로 잘하지. 그러니까 누군가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잘했는데 저놈 새끼가 문제. 이거는 정신승리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이 잘못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될 때 남 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전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속으로 100%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않죠. 그러니까 두 분은 어때요? 사과 잘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사과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갈 만큼 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괜찮고 어떤 사실관계 여부에 있어서도 내가 그걸 납득이 가면은 그렇구나. 나는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럼 너한테 충분히 미안하다라고 되게 상을 잘할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같이 뭐 정신승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런 게 있고 대신에 저를 지키는 거죠. 네. 아니야 잘했어. 그럴 수 있어. 그냥 단지 이런 일이 있었을 뿐이야 라고서 하면은 그 다음 일을 뭔가 계획하기 전 수월하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뭔가를 다음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맞아.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내일도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그 죄책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아마 또 느끼고 아까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처럼 완연한 만추가 지금 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독한 계절은 또 올 거예요.
오늘 우리 만추 얘기했는데 어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뭐 저야 제가 좋아하는 용어고 또 육계절에 제일 어울리니까 좀 추천드리고 또 좋은 사랑들 하시고 예. 온 만추 음. 우리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잘 연인들하고도 보내시고 그리고 외로우신 분들은 외로움 잘 느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만추가 완연한 완전히 충만한 가을, 완전 꽉 차 있는 가을, 가을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항상 우리 인생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시기만 있어요. 지나가면은 이제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주 차가운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이 시기는 딱 이때만 있는 거니까 최대한 가을 만끽하시길 바라고 맞아. 주변에 혹시 꽃구경을 할 일이 있거나 될 수 있으면 실외로 나가서 조금 더 계절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빙봉 해쉬 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와주세요. 귀에 맞으신다면.